서울 용산의 주상복합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임이 있었고 여기서 30살 경찰관이 추락해서 숨진 사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있었던 사람이 원래 16명이라고 알려졌었는데 5명이 더 있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에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3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요? 네,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는 주체자 그리고 장소 제공자 그리고 마약을 구매한 사람 위주로 3명을 특정해서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현재까지 간이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 총 5명입니다. 네. 그중에 조금 더 범죄의 재질이 무겁거나 주도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은 이 아파트 장소를 임차한 집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요. 재범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이 돼서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만 영장 청구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보안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이제 이태원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고 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주사기나 알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마약으로 추정되는 성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 검사도 나와야 되고 특히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간이 검사를 하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성이 나올지 여부도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추락사한 경찰관도 지금 부검 이후에 어떤 마약 성분에 대한 검출이나 이런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결과를 보고 수사를 보완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신병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성 반응이 지금 나온 마약이 필로폰, 케타민, 엑스타시 여러 종류라면서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마약들을 한 장소에서 최소 21명이 모여서 이렇게 흡입했을 가능성 굉장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이 장소와 관련해서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다. 굉장히 시끄럽고 클럽 음악이 나왔고 그래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다라는 점을 봐서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 아파트 장소에서 환각성 파티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 행위도 횟수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나 이 어떤 관리사무소의 블랙박스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서 이 참가자들이 몇 번 참석을 했는가, 참석해서 마약을 흡입했는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유통되었고 샀는지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30살 경찰관 추락해서 숨진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신속하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 일부가 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날 마약이 있었고 이 경찰관도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취해서 방으로 보냈는데 추락했다라는 진술이 있거든요. 이 진술이 이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부검 결과 이제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제 외력으로 이제 밀었을 가능성, 그래서 추락했을 가능성인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21명을 상대로 이 죽음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마약의 대표적인 어떤 문제가 이런 인지 기능을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각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목되는 것이 원래는 16명이 모여 있었다. 경찰이 처음에 사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8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8명이 더 있었다. 1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명이 더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21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한 장소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있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와서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인데 이미 이 추락 이후에는 8명인가요? 그 다수가 또 도망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참석자들이 참석 인원을 줄이고자 원래는 몇 명인데 더 축소해서 진술한 경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 그리고 진술을 축소한 경위,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 여부를 숨겼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참석자들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뭐 대학원
대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는 또 이태원 클럽에서 1차로 놀다가 2차로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마약 파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도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이 참석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흡입한 마약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 명이 지금 외국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 11명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출국 정지, 출국 금지 조치는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신속하게 빠르게 관련자들 소환하고 관련된 신병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국 금지 되기 전에 출국을 한 건가요, 이 사람은? 네, 외국 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재빨리 출국한 상태라고 하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인터폴이나 국적을 확인해서 사법공조로 이제 관련된 소환 조사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16명이 왜 자신들의 뭐 신변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5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을까? 이 5명이 누굴까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거든요. 뭐 일각에선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포함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어떤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사실이 아니라 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히 누군지 그리고 왜 숨기려고 했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간이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위주로 공급책 위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빨리 진행돼야 될 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 21명에 대한 재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수사 인력도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이 지금 얼마나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용기에다가 또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어제 또 적발됐다면서요? 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이 구속됐는데요.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반입하는데 조금 더 감시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범죄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용기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3억 원어치를 이제 대마를 국내에 반입했다라는 것이고요. 3억 원이요? 네, 일단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는 일회당 1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은 나는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는지 아니면 속아서 넣는지 알면서도 허위로 이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지도 이제 조사해야 되겠지만 구속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알면서도 대마인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밀반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부 동남아 국가나 국가들에서는 대마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들어오려는 여러 가지 방법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이 퍼지기도 했고 아까 용산 사건도 사실은 이 용산이라는 그 아파트는 그냥 일반 주거지거든요. 아이들과 가족이랑 사는 아주 평범한 아파트에서 수십 명이 이렇게 마약 파티를 한다라는 건 상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 밀반입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또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고 조기에 지금 구속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베트남 그 승무원들이 정말 만약에 모르고 했다라고 해도 이제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마약류 같은 경우는요, 소지하는 것 그리고 운반하는 것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마약 사범들이 운반하거나 밀반입할 때 우리는 마약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대가를 수수를 받았을 때는 어떤 불법적인 물건인 걸 알고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한 거하고 모르고 한 거 간에 이제 형량 차이는 있습니까? 일단 전혀 모르고 해서 어떤 범죄자 조직에게 이제 이용당했다고 한다면 범죄의 고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거나 굉장히 약한 양형으로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범죄 조직들이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모를 때에도 처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인데요. 묻지마 살인 예고하는 것, 이게 어제도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경찰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과거에 이제 선례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2나 119에 거짓으로 허위로 이제 호기심으로 장난 신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악성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이 장난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인력을 낭비하는 거고 수사에 어떤 필요한 어떤 인력을 이제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손해배상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온라인상으로 협박성의 어떤 뭐 누구 몇 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치겠다라고 올리는 경우에는 엄청 많은 인력이 수사 인력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성 경위나 동기 그리고 작성자 나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일단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범죄로 인정되면 민법상은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와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이 이제 400건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재작년 사례인데요. 네. 수백 차례 이 사건은 이제 허위 신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한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 그 인용을 받은 사례가 있긴 했었는데요. 총 배상 금액 579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로 이제 허위 신고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다퉜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판결에서 이제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협박성 글을 올리는 건 불법 행위는 자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의 가장 난점은 그렇다면 손해가 정확하게 얼마냐. 법원에서는 10원 단위, 원 단위까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게 조금 난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법원은 계산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욕설 전화를 받은 통화 시간이 있잖아요.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이걸 초 단위로 이제 경찰관이 1초당 받는 급여, 1초당 받는 그 근무의 수당, 이것들을 계산해서 경찰 인력이 뭐 예를 들면 10분당 얼마다 이걸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걸 기초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330번 했는데 579만 원이면은 한 번당 뭐 한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해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에서는 출동했을 때 차량 유지비도 들잖아요. 그것도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요즘엔 출동하면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를 하는데 그 시간들 모두 합산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허위로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이 대중들에게 협박성 어떤 누군가를 죽이겠다, 해치겠다,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거에는 형사처벌로 끝났지만 형사처벌도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이러면 집행유예로 많이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아가서 실질적인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이 범죄의 어떤 의지를 억제시키겠다는 겁니다. 10대가 이런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소송은 그 10대의 부모님에게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부모님들도 관리 감독을 또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건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사 소송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이제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법이 좀 미비하다 이게. 공중을 협박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것에서 어떤 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신림동에서 여성들 20명을 이제 살해하겠다라고 이제 살인 예비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적발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법원 단계까지 갔고요. 일단 적용된 제명은 협박죄, 살인 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협박을 둘러싸고 법리적으로 지금 조금 해석상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협박이라는 거는 협박을 당하는 사람한테 그 협박의 내용이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림동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 글을 본 사람, 올린 글을 본 사람은 협박을 도달받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 글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협박의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지금 판사님과 검사님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 규정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라인 살인 예고글 같은 경우를 혐오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허위 협박 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 타인에게
SNS 상으로 협박을 올려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달하지 않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부 개정안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부 내시고 계신 게 있는데 형법을 개정해서 아예 공중 협박죄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일반 형법상 협박죄는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협박을 하려면 직접 뭔가를 도달시켜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근데 그런 거 없더라도 대중에게 어떤 이런 무차별적인 범죄 예고하는 행위 자체를 구성 요건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게 개정안이고요. 네. 통과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이 통과되는 데는 법리적으로는 어떤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외국 입법례도 있으니까 이게 네. 특별히 어떤 범죄의 애매모호성이나 처벌이 너무 확대되는 측면이 없다고 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은 비슷한 범죄가 있긴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SNS에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 처벌의 어떤 법정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군다나 그거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범죄에 대한 예고니까 조금 더 법정형도 높이고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 국회의원분들이 신경 써서 신속하게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중협박죄 이것이 이제 형법 개정안으로 입법이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검사 쪽에서 이제 범죄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유죄를 입증하는 측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입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신속하게 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는 범죄가 유죄가 인정이 되면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범죄라는 건 법을 위반했다는 거기 때문에 위법행위, 불법행위고요. 그에 따라서 보통은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들은 많지 않았지만 이 사안처럼 어떤 글을 신림용에서 올리게 되면 그 예방하기 위한 인력도 투입돼야 되죠. 수사 인력도 투입돼야 되죠.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낭비니까 이것을 억제시키겠다라는 경찰과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시민들이 입는 재산상의 또 정신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시민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따로 이제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경찰의 수사의 낭비력은 결국 일반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고요. 네네.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들의 손해인 겁니다.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낭비되고 있고 수백 명이 수사하는데 나중에 잡고 나면 장난이었어요. 호기심이었어요. 잡고 나면 10대들이 저 처벌 안 돼요.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배상 청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조금은 줄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